자, 133페이지 컴번호 4번 금속결합. 이 금속결합은 금속 원소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금속결합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형인데 모델인데 모델. 이 모델 이름이 뭐냐면은 자유 전자 바다 모형입니다. Free Electron C 자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다 모형.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여러 낱말을 잘 사용 안 해요.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서 쉽게 전자를 내놓고 뭐가 됩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이걸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양이온이 됐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전자입니다. 이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자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자유전자의 반대, 즉 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속의 원자 핵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자를 속박된 전자라고 그래요. 속박된 전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 적인 인력에 의해 금속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왜? 이 새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요 새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인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다음 페이지 금속 결합 물질의 특성. 금속 결합 물질은 산화 경량성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산화 경량성을 보입니다. 산화 경량. 이거는 산화환원 단원에서 또 나올 테니까 그렇다는 거 알고, 금속은 산소와 반응해서 염기성 산화물을 만듭니다. 이 금속 결합 물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2번 내용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화합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금속이 산소와 화합한 물질. 이게 얘들이 어떤 얘들인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험 할 때 나트륨이 산소랑 결합할 때 이 나트륨 두 개가 모여서 산소랑 결합하거든요. 나트륨 이온 두 마리에 산화 이온 한 마리가 결합을 해줘야 되니까요. 요게 X성이 염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염기성. 요 X성이 염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물과 화학 반응시키면 NaOH라고 하는 물질로 변해요. 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놈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이렇게 MgO가 됩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미가 양이온과 산화이온 요 두 가지가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금속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염기성 산화물, 이게 염기성 산화물들이에요. 이게 염기성 산화물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큰 일부 금속은 산소와도 당연히 반응을 하지만 뭐와도 반응하냐면 물과 반응을 합니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기체요? 수소 기체요. 그리고 일부 금속은 염산과 반응하면은 역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반응성이 매우 큰 일부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과 화학 반응합니다. 개수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걸 좀 비워둡니다. 여기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요, 염기성 물질을 남기고요,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잘라서 전체적으로 나트륨이 하나라서 여기 나트륨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수소가 두 개인데 여기 이미 두 개 있어서 짝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모두 원자가 4마리 되죠.
이렇게 하면 수소 원자가 4마리 되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 2마리, 산소 원자 2마리, 나트륨 원자 2마리라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개수가 1로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옛날에 하이탑에는 요게 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화학 반응식이 잘 실려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요거 일부 금속은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 이거. 자, 역시 나트륨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개수 때문에 좀 남겨두고요. 염산은 HCl이지 않습니까? 개수 때문에 좀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은 NaCl이라고 하는 소금이 만들어지고요. 역시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가 통틀어서 2마리라 이렇게 해줘야 2마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 염소 원자가 2마리가 됩니다. 나트륨도 그럼 2마리가 돼야겠네요. 자, 이처럼 염산과 반응하면은 일부 금속들은 이렇게 수소랑 반응합니다. 그런데 왜 일부 금속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금속이 아니라 일부 금속이라냐면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염산과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금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수소보다 반응성이 적은 금속이냐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녹는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전기중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체 상태입니다. 일기압 상온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금속만 액체 상태로 지구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수원은 진나라 시 황제가 이 수원 액체에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금속의 표면은 단단합니다. 밀도도 큽니다. 그러나 일족 금속, 알칼리 금속을 말하죠. 은 밀도가 작은 편입니다. 얼마나 작느냐? 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애들 시험 친 거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태양계에서 물 밀도보다 작은 행성이 있었지. 누구냐? 예,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을 물에 띄울 수만 있으면 토성이 물에 뜹니다. 자, 금속 고유의 무슨 광택? 은백색 광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가장 큰 것들이 은이나 백금 같은 것들이 전기 전도성이 커요. 금도 큰 편이고요. 뽑을 수 있는 성질인 연성, 잘 펴지는 성질인 전성이 뛰어납니다. 부서지기 전에 이런 모양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금속 결합 물질의 자유 전자들이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가죠. 왜냐하면 전자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라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아무리 걸어줘도 여기 빨간 줄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죠. 뭐는 이동하지 않는다?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표들을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반에서 1등, 2등, 뭐 전교에서 10등 안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능에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내는데 전기 전도성이 그러니까 별표가 이게 3개입니다. 3개. 전기 전도성이니까.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로 나누어 봤을 때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근데 고체일 때는 되고 액체일 때는 고체일 때는 안 되고 액체일 때는 되는 걸 보아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려는 거예요. 요거도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건 둘 다 되니까 이거는 금속 결합 물질밖에 안 됩니다. 둘 다 되니까 이건 금속 결합 물질로 일단 봐둬야 돼요. 둘 다 안 되니까 공유 결합 물질로 봐줘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일 끝과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거와 녹는 점이 제일 낮은 거, 극과 극이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누구지? 이게 그 원자 결정 물질이죠.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원자 결정 물질 어떤 게 있니? 흑연, 다이아몬드, 수정 이런 것들이죠. 이건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인데 이건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 왜? 녹는 점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면 원자 결정이 아닌 분자 결정이에요. 그러면은 요 둘 중에 누가 금속 결합이냐면 얘가 금속 결합이에요. 물질이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결합 물질보다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약간 더 높아요. 여기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해놨지만 그런 많은 차이를 안 보입니다. 사실 이온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더 높은 금속 결합 물질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다음 페이지 이거. 자, 이온 결정,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 중에 녹는 점이 여기서 제일 낮은 놈을 골라내야 되죠. 분자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분자 결정을 하나 제외하고 이온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이 녹는 점이 높아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금속 결정 물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정과 원자 결정이 아래 단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 결정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앞에서 다 했던 거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분자의 구조와 분자의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자의 구조. 이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는지 안 생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얄궂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원자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어떤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다른 원자가 이렇게 붙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걸 잠깐 했는데 전기 음성도 했지요. 이렇게 같은
원소 오면 전기 음성도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유 전자상을 당기는 힘이 같아요. 그래서 이 공유 전자상의 전자들이 전자 밀도가 이쪽으로도 치우칠 수도 없고 이쪽에도 치우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무극성 결합이라 그래요. 반면에 이쪽에 보면은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원소입니다.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요 다릅니다. 어디가 크냐면은 A보다 B가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쌍들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 쿠럼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으니까 부분전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전자를 많이 뺏겨 가지고 부분전화 플러스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요 팔자 그리다가 많은 거 여기까지 온 거 뜻은 부분전화라는 뜻이고요. 1kg는 영어로는 partial charge라고 그러는데 1kg는 델타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스 문자니까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부분전화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자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 극성 결합이라 그래요. 이걸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결합의 극성은 무극성 결합이냐 극성 결합이냐를 나누어 볼 수 있느냐. 자, non-polar covalent bond 무극성 결합이죠. 자, 두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습니다. 음성도 차이 이게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공유 전자상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종류 사이에 공유 결합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끼리,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끼리,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끼리,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끼리 이런 거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결합한 두 원자 사이에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 전자상에 치우침 가가 들어서 좀 그렇지만 치우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뭐가 생기지 않냐면은 부분 전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 무릎이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뭐냐면 이게 파랗게 된 게 전자 구름입니다.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분포의 함수예요. 확률 분포의 함수예요. 확률 분포들이 이렇게 고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전자 구름들이 염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염소가 수소보다 덩치가 커서 그런 수도 있지만 전자쌍들이 훨씬 염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염소 쪽에는 부분전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부분전화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이런 폴라 코발런트 본드라고 해서 극성 공유 결합 또는 극성 결합이라 그럽니다.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그런 원자 사이에서의 공유 결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칩니다. 공유 전자쌍이 치우친다고요.
전기염성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공유 전자성을 당기는 능력이니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비금속 원자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면 전기염성도가 같을 확률이 지극히 떨어지니까요. 오히려 전기염성도가 다를 확률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전기염성도가 서로 달라서 전기염성도가 큰 쪽으로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기율표에 나열된 원소들이 이쪽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기염성도가 커집니다. 18쪽은 제외입니다. 왜? 화학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염성도가 커지는 쪽이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요 4번은 좀 이따가 할게요. 4번은 지금 현재 신경 쓰지 마시고,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가 얘 같은 경우죠.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얘 같은 경우죠. 이렇게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강하게 당깁니다.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강하게 당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환을 띠게 됩니다. 델타 마이너스. 전기염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환 델타 플러스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고 화살표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출발 선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출발 선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전기염성도는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에서 고안이 된 거고요. 지금도 이 전기염성도에 대한 수치가 보정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결합의 이중성. 결합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그림을 일단 볼게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일어나 있습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입니다. 따라서 전자 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일어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이건 이온 결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온 결합. 이것도 공유 결합. 이것도 공유 결합. 근데 원소의 종류가 같아서 전자성이 왼쪽으로나 오른쪽 어느 원자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요. 이거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염성도가 다를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기염성도가 큰 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나 있는 거와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숫자들은 뭐냐면은, 이게 전기 음성도 차이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걸수록 여기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무극성 결 합자가 빠져 있죠. 지금 무극성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걸수록 극성 결합이 나타나고요. 너무 커버리면 극성 결합을 뛰어넘어서 이온 결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극성 공유 결합에는요, 극성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하여튼 요게 이제 공유 결합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유 결합 또 이온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은 요게 이온 결합이지 않습니까? 이온 결합도 약간의 공유 결합성은 가진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성질이 다 나타나요. 그 중에 어느 성질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온결합이 되고, 이쪽의 성질이 더 크게 나타나면 공유결합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저희 현성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현성이 마음속에는 착한 현성이도 있고 나쁜 현성이가 있는 거야. 그 어느 쪽이 현성이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착하게 굴었다가 오늘은 얄궂게 굴었다가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런 거야. 이걸 결합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유결합성과 이온결합성.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명확한 경계선은 없다. 이온결합 물질이라도 전기염성도 차이 관점에서 보면 뭘 잠깐 가진다? 공유결합성을 약간은 가질 수 있다. 성을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두 원자 사이 결합이 형성될 때 어떤 형태의 결합을 할지는 두 원자 사이의 전기염성도 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두 원자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도 크지 몇 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라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으로 분류를 하고 50% 미만이면 공유 결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결합의 이온성이 너무 커서 한 원자가 공유 전자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그걸 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 보세요. 이건 분명히 비금속만으로 구성된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왜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냐면 공유결합성이 50%보다 크고 이온결합성이 5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거 얼마야? 3.5단 말이야. 그럼 거의 이게 1.7 정도 되는데 중간이 1.7보다 중간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 아닐까?가 아니라 결합의 공유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결합으로 봐집니다. 공유결합 물질로 봐진다고. 요것보다 전기염성도가 차가 작은 요거 한번 보세요. 분명히 HF보다 전기염성도 차가 작습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되거든. 아닙니다. 공유결합 물성은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이온결합성이 50% 초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기염성도 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 이 말입니다. 자, CSF 플로린과 세슘 여기 있네요. 플로린 세슘 은 결합의 이온성이 몇 퍼센트냐? 이거 50%를 넘지. 결합의 이온성하고 결합의 공유성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습니다. HCl은 어디 있습니까? HCl. 엄마이고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HCl. HBr은 여기 있습니다. HBr. 보다 결합의 공유성이 작습니까? 결합의 공유성이 HBr이 크고 HCl이 작죠. 그래서 공유성이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화 수소화합물. 할로겐화 수소화합물이 뭐겠습니까? 할로겐화 수소화합물. 자, 플로린의 할로겐 원소고요. 염소가 할로겐 원소고, 브로민의 할로겐 원소고, 아이오딘의 할로겐 원소인데 거기에 수소를 갖다 붙인 놓은 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HF 여기 있습니다. HCl 여기 있습니다. HBr 여기 있습니다. HI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보다
결합의 공룡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습니까? 아닙니다. HF는 1.7을 넘어서고 있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딱 잘라서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모두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HF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원소가 여기 있고 또 다른 원소가 있으면 공유 전자성이 있을 거예요. 이 공유 전자성을 이쪽으로 당기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더 많이 잡아당기느냐. 따라서 만약 이쪽으로 잡아당겨졌다면 얘보다 얘의 전기음성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걸 상대적 수치로 표현한 게 전기음성도의 숫자고요.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전자성을 더 많이 잡아당깁니다. 자기 쪽으로. 영어로는 전기음성도니까 일렉트릭이고요. 음성도니까 네가티비티라고 그럽니다. 일렉트릭 네가티비티. 일렉트로겠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할게요. 138페이지.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라 모멘트. 아니,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 모멘트 이거는 번역이 안 돼. 번역이 안 돼. 현상, 쌍극자 현상이라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하자면은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요쪽이 델타 플러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이런 전자쌍이 그러니까 요 오른쪽한테 쏠리는가 보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요 거리 R 존재하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 요거를 쌍극자라 그래. 같은 말로 이중극자라 그러고 이중극자라 그러고. 자, 그러면은 동글뱅이 이별은 뭐냐? 이게 요게 쌍극자야. 결합의 극성 또는 분자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글자가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 여섯 자가 적히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로 대신 나타내. 미워라 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 적고 내려서 U를 그리면 돼. 미우라 그럽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요렇게 전하량과 요놈과 요놈의 전하량 이게 만약 2 플러스면 이건 2 마이너스여야 돼요. 여기 3 플러스면 3 마이너스여야 돼요. 왜? 합이 항상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3이 들어온 거예요. 곱하기 떨어진 거리 몇 메다냐? 뭐 2메다다. 뭐 이렇게 이퀄 하면 이거 나타나는 거. 그지? 요게 뭐지? 쌍극자 모멘트다. 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만 나오냐? 그 올림피아드에서만 나옵니다. 수능이 나온 적 없고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생길 수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방향은 이게 요 벡터가 있네요. 요 벡터 방향은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러스 전화에서 빨갛게 마이너스 전화 쪽이다. 요거 정도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정도만. 자, 그리고 극성결합의 경우 빨갛게 극성결합의 경우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고 화살표가 생기고 무극성 결합의 경우 쌍극자 모멘트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화살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 그려놓은 거 이게 화살표 이 화살표 길이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고
화살표 방향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고,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전자쌍이 치우친다는 거고, 그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네. 두 원자 사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크기도 증가한다. 보시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요 둘 사이는 없어요. 요 둘 사이는 1.9고요. 요 둘 사이는 0.9고요. 요 둘 사이는 0.7이고요. 요 둘 사이는 0.3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화살표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표 길이가. 이거 뭐더라? 제 이름 뭐더라? 동호가, 예, 왔어요. 예, 밖에 춥더나? 난 반팔이다. 자,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딱 보면 알겠지. 서로 같은 원소.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같을 거 아니야. 요렇게도 전기음성도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쌍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전자쌍이 단일 전자쌍이든 이중 전자쌍이든 삼중 전자쌍이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칠 수 없어. 요런 결합을 뭐라 그래? 무극성 결합이라 그러지.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원자 사이 공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지 않는다. 요거는 산소하고 수소하고 서로 다른 원자야.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같다는 거는 아니야. 다를 거야. 그런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 그래서 전자쌍이 이쪽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쳐. 얘도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고, 얘들은 지금 질소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얘들은 지금 산소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면 이런 것들은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극성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그래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원자 사이 공력 결합이야.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겨. 일단 쌍극자 화살표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는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생겨.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런 거를 결합 각도라고 하거든. 결합 각도가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 요거를 뭐라고 읽느냐면 미안한데 시그마라고 읽고, 뜻은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시그마라고 읽고 뜻은 총합이라고 읽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개 나타났잖아. 이 두 개의 합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 합벡터가 나타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아니 돼. 미우가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있잖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돼버려. 그잖아. 정확하게 이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요 사이가 180도 각도가 나와. 쌤, 잘라.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극성분자라 그래. 무극성분자라 그래. 무극성분자. 요 두 개의 경우를 극성분자라 그래.
그러려면은 이 결합각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180도나 얘가 왜 180도가 아니냐고. 얘는 180도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되죠. 이러려면은 전자상 반발 원리와 결합각이라 하는 걸 공부를 했어야 돼. 전자상 반발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상 반발 원리라고 하는 반발까지만 적으면 되네. 전자상 반발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Balanced shell, 최외곽 껍질이란 이야기입니다. Balanced shell이라고 하는 게 Electron pair, 전자쌍이라는 이야기고요. Repulsion, 반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너무나 힘들죠. 전자상 반발 원리,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너무 힘들잖아. V, S, E, P, R 이라고 합니다. 이 낱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V, S, E, P, R. 이 원리에 의하면 추된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분자의 무슨 주위에 있는 전자쌍은 분자의 최외곽 껍질 주위에 있는 전자쌍은 서로 반발하므로. 주위라는 뭐는 괄호쳐서 없어도 돼요. 분자의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쌍은 서로 반발하지. 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공간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반발력을 최소화해야만 안정해져요. 이렇게 전자성을 공간적으로 배치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 있는 중심 원자에 있는 주변 원자가 아니라 중심 원자에 있는 뭐에? 전자성의 종류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알다 보면 진짜 쉬운 이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공부해 나와볼게요. 중심 원자의 전자상 종류에 따른 반발력 세기브로.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산소고요. 이건 수소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 원자입니다. 얘가. 즉 H2O라고 했을 때 요거 얘가 중심 원자입니다. 이게 중심 원자는요. 중심 원자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요. 전기 음성도가 최소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전기 음성도 다 못 외우잖아. 여기는 대학교 가서 하시고 이거는. 두 번째, 실전에는 어떻게 써먹냐. 실전에서는요. 이렇습니다. 그냥 탄소가 있으면요. 탄소가 중심 원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개수가 최소인 거야. 요게 중심 원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H2O 중에 탄소가 없으니까 얘가 뭐지? 또 하나뿐이잖아.
하나 뿌리니까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누가 중심 원자냐?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중심이라며 얘가 중심 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그런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의 종류가 그리고 그 반발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하고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을 비교해 보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전자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얘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요거 전자쌍하고 요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반발을 하고요. 얘하고 반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하고도 반발을 해요. 뿐만 아니라 얘하고도 반발을 해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의 경우로 봤을 때 이 반발력의 세기는 1번 경우가 가장 크고요. 2번 경우가 그 다음이고요. 3번 경우가 가장 작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해요. 왜? 전자의 마이너스 성질이 그대로 노출된 채 바로 반발을 해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쌍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해 버리기 때문에 이 전자쌍의 마이너스 성질이 좀 작아져요. 외부로 노출되는.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을 하지만은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하고는 도대체 vs EPL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3번의 경우고 요게 2번의 경우고 요게 1번의 경우라서 부동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이 vs EPR 이론을 공부하나 하면요. 분자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에 보면은 혼합물에서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에테르와 물하고 섞으면 에테르가 물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는다. 이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분별 깔때기를 위해서 분리를 한다. 근데 왜 서로 섞이지 않지? 기름하고 물하고 왜 서로 섞이지 않냐면 기름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질 판단하는 게 이걸로 됩니다. 결합각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합각은 뭐냐? 여기 중심 원자야. 여기 주변 원자고. 그럼 중심 원자에 중심이 있고 주변 원자에 중심이 있는데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거기에 둔각이 있고 예각이 있는데 예각을 말합니다. 그걸 결합각이라 그래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에 분자에서 중심 원자에 원자핵과 주변 원자핵과 결합한 중심 원자에 결합한 주변 원자의 원자핵을 선으로 연결해서 생기기는 얘가 이걸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각은 무조건 180도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 같거나 작아요.
자, vs EPR 이럴 때는 분자의 결합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좀 이상하네. 41로 넘어갔는데 42로 넘어갔고, 아, 저쪽으로 넘어갔네. 이거 하기 전에 좀 빈 장소를 찾을 겁니다. 빈 장소. 빈 장소가 눈에 안 보이면 엿됐다 싶고, 안 보이네. 엥? 아니,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보인다. 아, 여기다,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5페이지 보면 빈 장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다 오늘 요거 적으면 오늘 요거 끝날 것 같아요. 뭘 적을 거냐면 글자를 약간만 좀 작게 적으세요. 분자 구조식 그리는 방법입니다. 빨갛게 그러면 구조식 작도법. 고등학교 하이탑에 보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방법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작도법은 일반어학 책마다 약간씩 조금씩 다른데 요거를 따라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떨까 싶어요. 고등학교 수준 안에 들어갑니다. 말을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H2 요걸 만약 그림을 그린다. 1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요건 산소 한 개고 수소 몇 개냐? 2개 이렇게 있잖아. 요거 이제 체외각 전자를 적어줍니다. 이 몇 개지 체외각 전자 산소? 잘 모르지. 산소가 몇 쪽이니? 16쪽이지. 그럼 6개야. 이건 1쪽이지. 그럼 1개야. 그 합을 내도 보세요. 8이 나옵니다. 짝수가 나옵니다. 홀수 나오면 엿됐다 생각해야 돼. 이거 아니다. 자,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만족합니다. 얘네들은 예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적습니다. 옥텟의 예외. 수소, 헬륨, 베릴륨, 붕소, 인. 요 정도만 하면 고등학교는 끝납니다. 이것이 옥텟의 예외인데요. 예외라면은 몇 개의 전자가 있어야 안정해지느냐면은 얘는 2개의 전자가 있으면 안정해집니다. 얘는 4개의 전자가 있으면 안정해지고요. 얘는 6개 또는 8개입니다. 얘는 8개 또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에 산소가 없잖아.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거고 수소는 예외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 개수를 적어줍니다. 옥텟을 만족하면 무조건 8을 적고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거에 숫자를 적어줍니다. 더합니다.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 요게 아닌 거고 그때 숫자를 2를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칸이 풀려져 있는 거예요. 칸이. 곱하기 2라는 뜻이 아니고요. 됐죠? 그러면 이 차이를 구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저기 서거나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거든. 못 들어가서 다른 강의실에 좀 계세요. 차이요, 차이.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차이. 절대값만 사야 돼요. 얼마 차이 나죠? 4가 차이 납니다. 아니 4가? 뭐가 4가 차이 나네. 됐죠? 그 4를 무조건 2로 나눕니다. 무조건 2로 나눠요. 그럼 2가 나와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중심 원자의 공유 결합 8의 수입니다. 수. 개수요. 중심 원자가 가지는 공유 결합 8의 수입니다. 이게. 주변 원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뭐라 적어야 되냐면 결합 8 개수 암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소는요 주변 원자고요 중심 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8이 한 개만 나옵니다. 17쪽 원소는요 중심 원자가 될 수 없고요 무조건 결합 8이 한 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화학에서도 외워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 이걸 적었다 치고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중심 원자의 공유 결합 8의 수가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중심 원자를 먼저 그리십시오. 이게 산소입니다. 중심 원자를 먼저 그렸습니다. 이게 산소가 O니까 O를 이렇게 그립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선부터 안 껐습니다. 주변 원자를 자기 눈에 보이기에 가장 공평하게 갈라주세요. 일직선상에 배치시키는 게 아주 공평하게 보입니다. 균형 잡히게 그려주세요. 두 개니까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공유 결합 8이 두 개인데 이걸 최대한 공평하게 갈라줍니다. 한 개씩 갈라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또 빨갛게 여기 갑니다. 비공유 전자상 표기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조 2조 13조 14조까지는 죄다 비공유 전자상이 안 나타납니다. 15족은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비공유 전자상이 항상 나타납니다. 16족은요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비공유 전자상이 항상 더 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이렇게 루이스 전자식 할 때 이렇게 적었던 기억나지? 얘도 비공유 전자상이 두 쌍 그려, 이거는 한 쌍인데 두 쌍 그려집니다. 17쪽은요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온통 비공유 전자상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한 방향 뿐입니다. 여기도 비공유 전자상, 비공유 전자상, 비공유 전자상이라고 루이스 점전자식 하면서 했습니다. 됐죠? 루이스 점전자식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새록. 그럼 이쪽 다시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성을 최대한 골고루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 놓고 이것을 vs EPR 이론으로 적용시킵니다.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발이 심한 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고, 반발이 약한 거는 떨어져 있대 조금 덜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만일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면 이거랑 이거랑 반발을 90도로 해요. 이거랑 반발을 제일 약하게 하는데 180도로 떨어 있잖아. 모순이잖아.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비공유 전자성이 이쪽 방향 살짝 이쪽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성이 가 있고, 요렇게 뻐드렁니 방향으로 수소가 나가 있고, 나머지 뻐드렁니 방향으로 수소가 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이래야만 공유 전자성끼리 반발을 최소화하고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을 최대하며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9번형이라고 그래요. 이때 요 결합 각도는 104.5도가 나옵니다. 왜 104.5도인지 조금 이따 보고, 왜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는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2번) 암모니아를 여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살짝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질소, 수소, 수소, 수소. 체외곽 몇 개? 5개, 1개, 1개, 1개. 8로 나와. 짝수가 나왔습니다. 와, 다행이다. 요것도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옥텟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8. 만족하지 않으면 그 예외적인 숫자를 적어줍니다. 14. 짝수 나왔지. 다행입니다. 차이를 구해줍니다. 6이죠. 6을 뭘로 나눠줘? 무조건 2로 나눠줍니다. 3. 이 새끼가 중심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공유 결합 8의 개수입니다. 중심 원자부터 먼저 그립니다. 근데 이건 15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성 이미 한 쌍이 있지요. 그거 그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최대한 수소를 골고루 갈라줍니다. 그리고 결합할 3개를 최대한 골고루 갈라줍니다. 이게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이제 입체 구조로 바꿔볼게요. vs EPR. 여기가 질소 원자가 있는 곳인데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입체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되, 한쪽에 비공유 전자가 있으면 나머지는 수소가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주면 됩니다. 이때 결합 각도는 107도가 나옵니다. 이거 왜 107도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탄소 있고 수소가 이제 4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이거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지 말고 그냥 4H. 이렇게만 적어도 이제 무슨 뜻인 줄 알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체외학 전자수가 몇 개죠? 4개입니다. 체외학 전자수가 1개입니다. 1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4죠? 4 더하기 4는 얼마지? 4라고 적어 놓을게요.
8이죠. 짝수가 나왔습니다.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수소 4개 적어 놓게 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죠? 옥텟 규칙을 지켜서 8, 안 지키는데 그 예외 값이 전부 다 2입니다. 2, 4, 6, 8인가 2, 8, 16이죠. 차이가 8 나오죠. 8은 뭘로 나눠? 4가 나옵니다. 중심 원자 탄소로 그립니다. 이 탄소는 14족이라서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요. 수소를 최대한 골고루 나눠주고요. 사방팔방에. 이 결합할 내기도 골고루 나눠줍니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탄소를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입체부 구조를 했을 때 수소를 골고루 연결시켜 줍니다. 이 결합 각도가 109.5도고요. 자, 이거 보세요. 요 꼭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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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을 연결하면 정사면체가 나옵니다. 정사면체의 중심이고요. 그 중심에서 꼭지점 사이에 나타난 사이각이 109.5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원자는 비공유 전자성이 없는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한 쌍이 나타나면 마이너스 2.5도씩 해나갑니다. 중심 각기. 여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한 개 있는데 이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여기서 또 마이너스 2.5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4.5도, 여기는 107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게 공유전자성이고 공유전자성인데 조건이 전부 다 같아서 반발력이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는 109.5도 떨어지면 딱 맞아요. 그런데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에요. 따라서 이건 109.5도가 되지 못하고 비공유 전자성에 의해서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5도 정도 몰려 들어와서 107도가 되고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성이 한 쌍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박을 더 받습니다. 이게 공유 전자성이. 그래서 107도보다 좀 더 몰려 들어옵니다. 104.5도입니다. 이때 요것도 요게 꼭지점이잖아. 요거 꼭지점이잖아. 요거 꼭지점이다. 이 꼭지점이다. 꼭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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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을 연결을 시키면은 선생님 이것도 정사면체인데 이거 정사면체인데요. 이때 중심 원자가 중심에 있는 그걸 정사면체로 그러고 중심 원자가 꼭지점에 있는 것을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삼각 뿔형이라 그럽니다. 맞잖아, 삼각뿔. 누가 더 안전하게 보입니까? 정사면체가 안전하게 보이니 삼각뿔형이 안전하게 보이니? 정사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 구조는요.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요게 발견이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신석기면 이 구조는요. 신석기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런 쇠로 날카롭게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에도 금속이 사용됐습니다. 석기를 위주로 썼을 뿐이에요. 날카롭게 된 금속으로 된 요게 이제 발견됐는데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걸 적들이 진격해올 장소에다가 이걸 뿌려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서든지 항상 뾰족한 게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거 밟으면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해요. 여기 나중에 청동기 시대 때 기마병들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여기 기마병들이 출현할 곳에 길목에다가 이런 걸 뿌려놔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쥐레입니다. 쥐레. 이게 뿌려놓고 거기다 집 같은 걸, 이제 풀 같은 걸 흩어져 놓죠. 그때는 보지 못하게. 이미 이게 굉장히 안정된 구조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 세 개, 다리 세 개만 있으면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다리 두 개로는 못 써요. 다리 세 개만 반드시 선다고. 왜?
달이 세 개가 지면이랑 닿는 점이 세 개의 점이잖아. 세 개의 점 반드시 하나의 평면을 지나거든. 그잖아. 네 개의 점은 반드시 하나의 평면을 안 지날 수도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삼각불형. 요거는 이제 9번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꺾였다고 해서 꺾인 형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그럴 것이냐.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 1개입니다. 자, 체외학 전자가 4개고 체외학 전자가 6개입니다. 16으로 나오죠.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4개고요. 6개입니다. 10개지요. 전부 다 옥텟을 다 만족합니다. 빠르 38이 14 이빨이 16 차이를 구해보세요. 얼마죠? 24에다가 16왜 빼기가 안 되네. 4, 5, 6, 8 8이 8 얘는 6이지. 이게 8은 뭘로 나눠? 이건 6을 뭘로 나눠? 중심 원자를 그려. 중심 원자는 탄소가 있으면 탄소라며. 주변 원자를 공고로 배치시켜. 이거는 주변 원자라고 봤자 한 발밖에 안 되지. 비공유 전자상을 그려. 못 그려. 쌤, 왜? 나 이거 외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질소, 야, 너 왜 그래? 아! 안 나온다 이거. 왜? 이때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뺐다가 들어가 좀 얍 꼽는 방법 되네. 여기 질소로 그리고요. 수소로 골고루 배치시킵니다. 비공유 전자도 안 그립니까? 안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의 개수가 3개제 3개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참고를 합니다. 질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8개였잖아. 선 1개당 전자 2개씩입니다. 따라서 질소권은요,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지. 전자 2개 어디 갔겠니? 여기 있겠네. 이것도 보겠습니다. 산소 이렇게 그리고요. 수소 2개를 골고루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결합하리수가 2개라서 2개를 골고루 나눠주죠.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산소는 이 선 1개당 전자가 2개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온맛 4개의 전자가 없지. 그걸 2개를 쌍으로 재서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러면은 굳이 이거를 기억 안 하셔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 4개를 골고루 나눠주고 결합할이 4개라서 4개씩 골고루 나눠줍니다. 따라서 이 새끼가 옥텟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만족했죠? 비공유 전자상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볼게요. 골고루 나눠줬고요. 결합할을 4개, 최대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원자와 원자 사이 3개를 다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어디 나눠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비공유 전자상 없습니다. 얘는요, 탄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원자도 봐야죠. 주변 원자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이 주변 원자 거도 하나, 둘, 셋, 넷. 이 두 개의 전자는 탄소 거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개의 전자는 산소 거기도 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산소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180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직선형입니다. 이거는요 요거는 그냥 결합각도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직선형으로 봅니다. 원자가 두 점은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9번형 삼각불형 정사면체 일직선형 요게 이 외에는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요거 말고도 몇 가지 한 세 가지 이상의 분자 구조가 더 있어요. 삼각 쌍불형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긴 한데 비틀어진 뭐 무슨 형 비틀어진 형이라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하시고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나눠줬습니다. 숙제를 나눠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수업을 하니까 다음 주 수업을 하고 다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신 대비하실 분들 내신 대비하러 나오시면 되고 윤하고 건우는 쉬시면 되고 여기 앞에 세 명은 다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돼요. 다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는 10월 31일인데 이게 다음 주가 10월 24일이고 다음 주까지 윤하고 건우는 나와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